저는 엊그제 자정 도쿄 시부야 교차로 한복판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5글자가 전광판에 떠오르자 낯선 수백 명이 동시에 숨을 삼키며 휴대폰을 치켜들었죠. 무엇이 그들을 한순간 월드컵 결승전 관중처럼 열광하게 만들었을까요? 도쿄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의 그 붉은 밤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네온사인이 뿜어내는 불빛과 사람들의 환호가 시끄러웠던 그곳에서 높다란 전광판이 약한 영웅투라는 5글자를 밝히자마자 휴대폰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당황스러울 만큼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영상을 찍고 있었고 저 역시 어깨너머로 따라 켠 카메라를 들고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불과 몇 초 뒤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해시태그 약한 영웅2가 오르자 광장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일본에 온 뒤로 적잖이 큰 이벤트들을 지켜봤지만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이런 장면을 연출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유학생활 중입니다. 전공은 한류 콘텐츠와 아시아 대중문화의 상호작용입니다. 자연히 주중의 절반을 각종 통계와 논문, 매체 인터뷰를 읽으며 보내곤 했는데 그날 밤 시부야의 열기는 숫자로 기록된 어느 그래프보다도 강렬하게 제 연구 의욕을 자극했습니다. 전광판 앞 인파 속에는 교복을 입고 뛰어온 듯한 고등학생도, 정장 차림의 직장인도, 심지어 추억 여행을 온 듯한 중장년 부부도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옆자리에 서 있던 일본인 대학생에게 왜 이렇게 모두가 열광하느냐고 조심스레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몰입감이 미쳤다라는 단어를 일본어로 힘있게 내뱉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약한 영웅 클래스2의 파급력을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몸소 체험했습니다. 작품이 공개된 첫 주에 일본 넷플릭스 TV 부문 일간 1위를, 그 다음 주에는 글로벌 비영어권 시리즈 주간 2위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순차로 쏟아졌습니다. 시청 완료율 역시 동시간대 1위를 유지했다는 내부 집계가 전해지며 저는 인기라는 단어의 무게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필름마크에 등록된 리뷰가 일주일 만에 1000개를 훌쩍 넘고 평균 평점이 3.9에서 4.0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저 숫자들은 단순 좋아요, 클릭이 아니라 적어도 8개 에피소드를 끝까지 본 뒤 남긴 진득한 감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품을 정주행한 것은 개인적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첫 에피소드가 시작되자마자 학교 복도에서 벌어진 싸움 장면이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펼쳐졌습니다. 연시은 역의 박지훈 배우가 눈빛 하나로 상대를 제압하는 순간 저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건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오랫동안 보아온 일본식 청춘 객물의 장면인데 동시에 한국 드라마 특유의 현실적 텐션이 가득하다. 낯익음과 낯설미 동시에 몰려오는 묘한 쾌감을 체험하며 저는 작품이 일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배경을 오롯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장르 문법 위에 얹힌 한국적 리얼리즘, 그것도 과장된 와이어 액션이 아닌 롱테이크 채술로 구현된 폭력은 보고 있으면 관객의 손목과 무릎이 먼저 시큰거릴 정도였습니다. 작품의 내용은 강렬했지만 흥행을 이끈 또 하나의 축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시즌1이 웨이브 독점이었던 까닭에 해외 시장에서 발견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면 시즌2는 공개 당일 동시 통역 더빙 시스템을 통해 국경 장벽을 없애버렸습니다. 34개 언어 자막이 기본 제공된 덕분에 일본 친구들은 자막 지연 같은 불편을 겪지 않았고 더빙판을 선호하는 시청자는 곧장 일본 성우의 목소리로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급상승 항목에 작품을 띄우자 트위터와 틱톡에서 실시간 트렌드는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였습니다. 작품 내내 등장하는 연시은의 무표정에서 급격한 분노 표정 변주가 짧은 밈 영상으로 인기몰이를 했고 연시은 눈빛 따라하기 챌린지는 1억 뷰를 돌파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첫 주차 TV 비영어권 1위를 기록한 뒤 데이터 블로그를 통해 한국 드라마 독점 공개에 따른 일주일차 신규 가입률이 전월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는 내부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일본 내 신규 가입 비율이 특히 가팔랐다는 해석이 뒤따르며 플랫폼 파워가 작품의 흥행이 다시 플랫폼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배우 박지훈 씨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완어 원 시절부터 이어진 일본 팬덤은 그가 아이돌에서 배우로 다시 액션 배우로 전환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듯 지켜봤습니다. 일본 매체 시네마 카페는 청춘 스타가 가진 다이내믹 에너지가 리얼 액션과 충돌하며 독특한 카타르시스를 만든다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원작 웹툰이 동시 연재된 덕분에 드라마 시청 이후 웹툰 OST 굿즈로 이어지는 팬덤 소비 루트가 자연스레 형성됐습니다. 저는 구미와 대구 촬영지의 일본 관광객 예약이 230% 증가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콘텐츠가 지역 경제까지 움직이는 힘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작품이 사랑받은 이유를 좀 더 분석해보기 위해 저는 세 그룹의 일본 시청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고등학생이었고, 두 번째는 대학생, 세 번째는 직장인주부로 구성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폭력 장면이 과장되지 않아 현실 공포를 더 느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학생들은 주인공이 초인이 아니라서 좋다고 이야기하며 입시 취업 경쟁 속 무력감을 투영했습니다. 직장인과 주부들은 의외로 시스템 부패를 꼬집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폭력 서사가 단순 자극물이 아니라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담았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령층의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시부야 팝업 스토어에도 다녀왔습니다. 주말 오후에 방문했는데 입장까지 대기줄이 2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내부에는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연시은, 캐릭터 굿즈, 그리고 현장 한정판 웹툰 번역본 세트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구입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앞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어느새 팀 연시은 로고가 찍힌 에코백을 들고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건네받으며 콘텐츠 소비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도 즉각적일 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통계 자료 정리 또한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주간 탑10에서 약한 영웅2가 누적 1250만 조회를 넘어섰고 일본 시청자 중 완주율 1위라는 내부 수치는 지금도 회자됩니다. 댄미 화제성 지수를 확인한 결과 드라마 공개 직후 전주 대비 15% 이상 상승해 2위에 올랐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회 세미나에서 한류 4세대의 팬덤 순환 구조 발표를 준비하며 시청 밈 리액션 굿즈 신규 유입이 5단계 파이프라인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마지막 포인트는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사회적 유사성이었습니다. 입시 경쟁, 10대 폭력, 세대 갈등, 계층 불평등 같은 문제가 양국 모두에게 익숙하기에 약한 영웅이 던지는 질문은 국경을 넘어 공명했습니다. 그러나 감정 곡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한국식 연출 방식은 일본 청춘 드라마에서는 흔하지 않은 스타일입니다. 이 익숙함과 생경함의 혼합이 시청자에게 강렬한 몰입을 제공했고 작품 종영 이후에도 깊은 잔상을 남겼습니다. CJ ENM이 시즌3 제작 가능성과 스핀오프 크로스오버를 동시에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한류 연구자에게 매우 흥미로운 전망을 던졌습니다. 저는 작품이 단발성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K학원 액션 유니버스로 확장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만약 시즌3가 제작된다면 일본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이 벌일 콘텐츠 확보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경쟁 환경은 다시 한국 제작사에 더 큰 투자와 자유도를 제공하겠지요. 정리하자면 약한 영웅2 현상은 콘텐츠 완성도, 플랫폼 전략, 팬덤 참여, 사회적 공감대를 한데 엮은 다층적 성공 사례입니다. 격투 장면의 체감형 리얼리즘이 시청자 몰입을 극대화했고 넷플릭스의 글로벌 동시 공개가 폭발적 확산을 촉진했으며 배우 웹툰 굿즈 관광으로 이어지는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이 경제적 파급력을 견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품이 던진 개인의 약함이 어떻게 공동체적 강함으로 전환되는가라는 메시지가 일본 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을 쓰며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강함은 무엇이고 약함은 무엇일까? 작품 속 연시은은 거칠게 맞서 싸우지만 결국 지키고자 한 것은 친구와의 연대였습니다. 일본 시부야 한복판에서 저는 자신도 모르게 낯선 이웃과 드라마를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이야말로 한류가 가진 진짜 힘일지도 모릅니다. 서툰 일본어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작품 속 장면 하나로 금세 친구가 되어 버리는 경험.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약한 영웅2 열풍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작품을 통해 발견한 감정 혹은 공감의 포인트가 있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빠른 한류 현장 소식을 고스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약한 이름 뒤에 숨은 진짜 강함을 함께 찾아가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